미중 갈등이 아니라 한미 전쟁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기사가 이겁니다. 일본 한국이 비명을 패권까지 잡을까봐 정밀타격했다라는 제목이지만 사실은 제가 저때 어떤 일을 했냐면 플루리폴리미드 위부별 HF 세 개를 보고 이걸 어떻게 해서 도움을 드릴까. 그래서 제가 일본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재를 저희가 못 받았을 때 마켓쉐어를 포션이 큰 일본 내에 10개 탑 10 기업들의 대한민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영향력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개 국가에 미래 미칠 데미지를 정리를 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소니였습니다. 소니가 죽어가는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4로 이렇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 플레이스테이션 4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바로 가장 중요한 그래픽 DDR, GDDR5, LPDDR4 이런 겁니다. 로파워 DDR4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서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5를 출시하려고 준비하는데 그게 안 되면 소니는 다시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도요타, 소니 뭐 여러 회사들 10개 회사를 정리를 해가지고 이 데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당당한 외교로 가셔도 됩니다. 여기에 제 보고서의 마지막 한 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다음날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했더니 일본에서 반응이 그랬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이런 솔루션을 낼 수가 있지? 한국도 정부에 만만치 않은 기술자들이 포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자, 호국신기, 호국신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은 중국에서 쓰는 이야기인데요. 대만이 호국신기, 호국신산이라고 합니다. 원래 호국신산은 대만을 가로지르는 중앙산맥 1500km에 달하는 이 중앙산맥을 일컫는다고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앙산맥이 대만의 어떤 위기를 항상 막아주고 태풍도 막아주지만 정치적 외압도 막아주고 또 외세 침략도 막아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국신산이 이제 그 중앙산맥인데 지금은 호국신산이 어딜까요? TSMC입니다. 반도체 회사입니다. 네,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산, 나라를 지키는 신령한 무기, 호국신기는 바로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호국신산, 호국신기는 어딜까요? 삼성 아닐까요? 네, 삼성과 SK와 그리고 그 삼성과 SK의 반도체를 가능하게 한 소부장 5,000개 회사들의 임직원들과 이분들이 바로 저는 호국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제 어떤 한 나라의 대기업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그냥 호국신산이라고 봐주시는 것이 맞겠고 앞으로는 대한민국을 세계적 관점에서 보고 대한민국이 어떤 모습으로 세계 질서에서 뒤처지지 않고 국가가 국가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허브 국가로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 플랫폼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반도체의 주권을 뺏기게 되면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태가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대만의 TSMC와 같은 한국의 삼성과 같은 생산 기지라도 있었으면 과연 러시아가 침공을 저렇게 무력 침공을 했을까? 우리가 반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가장 무섭다고 정주영 회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업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안 된 건 내일 더 노력해서 하면 되고 오늘 안 풀렸던 문제 내일 풀면 되고 하루하루 그렇게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는데 전쟁만큼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이 고통스러운 것은 내 부하들이 수백 명씩 죽어나가고 국민들 중에서도 정말 젊은이들의 희생이 빠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 우리 희생을 치러받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안중근 의사, 수많은 윤봉길 의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 그 수많은 징용공, 그 수많은 위안부, 또 그런 역사를 반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누가 과연 지도자 분들 중에 누가 과연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 6.25도 저는 지도자들의 아니라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200만 명을 살상시켰던 그 책임은 저는 지도자의 아니라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저는 그래서 신식민지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실제로 중국이 내 나라를 기술 속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만을 치기 위한 준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이 그래서 칩4 동맹을 통해서 그냥 반도체 공급망 협력 기구 차원을 넘어서 미국은 생산 기지를 더 이상 대만과 한국에 의존하지 않겠다. 이제 생산 기지를 전부 다 미국으로 옮겨서 이제 당신 나라들하고는 우리는 관계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실현, 이것은 아니란 우리의 기대이고 막연한 희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크라이나 이 젊은이들, 젊은 여성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지금은 우리가 내재화 시켜야 되는 우리의 역량은 기술입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기술로 내재화를 시키고, 거기에 그러면 뭐 철학이나 인문학을 하지 말라는 얘기냐? 절대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이 30년 1등 하는 데에는 철학적 수준이 이르지 않으면 그런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의 치팅으로 한 번의 수석은 할 수 있지만 30년을 1등 한다는 것에는 다른 DNA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평가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문화가 다르고요. 철학적 사유의 높이가 다르고 DNA가 다르고,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반도체만 얘기하면 울컥울컥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수한박 하면서 나는 다시 반도체로 돌아가리라, 내 소신을 펴고 나는 가리라,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리고 선배님들께서 후세들을 다시 식민지에서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반도체에 우리 색사가 달려있다. 대통령께서 그저께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사진들을 좀 업데이트하느라고. 예. 근데 반도체의 중요성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7년 전부터 제가 줄기차고 일관되게 반도체 중요성을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대통령의 첫 일성이 반도체의 중요성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 대통령께서 그걸 알고 하시든 모르고 하시든 중요성을 얘기를 하셔서, 아, 이제 저는 소명을 다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2016년 1월 12일 날 제가 일단 기자회견하면서 다짐했던 것이, 저는 이 정치 영역에서 봉사는 10년이다. 딱 10년만 하고 나오리라. 근데 벌써 7년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야 새끼발가락 하나 정치급판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공계 비율이 90% 이상이 돼야 반도체 패권을 우리 국가 사이즈로 인구로 봤을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나 어려운 일이 기업에서 있었냐면요. 반도체를 시작한 지가 벌써 제가 한 40년, 50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재 확보 문제가 생긴 지가 벌써 1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삼성도. 그게 왜 그러냐면, 반도체 기술은 항상 대한민국이 가장 최첨단의 기술을 리딩해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고등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친구들조차도 받아서 쓰기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서브 1나노를 개발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100 마이크로를 가르쳐요. 전혀 특성이 다릅니다. 물론 프린서플은 같을지라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결과들을 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렇지를 못해서 결국은 스카이 소상한 포커 8개의 대학과 이제 산학 협력을 하고 있는데,
한 20년 전부터 어떻게 돼버렸냐면 그냥 개발비 산학 협력비 주고 그냥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템퍼레처 레귤레이터라든지, 예를 들면 반도체가 워낙 그 높은 온도까지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뭐 PLL이라든지 이런 작지만 중요한 회로들을 그냥 학교에다가 과제로 주고 거기에 뭐 3천만 원, 뭐 5천만 원 이렇게 주고 끝내버렸던 그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와 산업의 괴리가 너무 커져버렸던 그런 상황도 있지만, 우리가 1998년도에 IMF를 겪으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공계를 안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4반세기 동안 그 이공계 기피를 그냥 묵인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교육에서 이공계가 40%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 40%에서도 수학은 물론이고 물투, 화투를 한 학생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희 여담으로 저희 아들이 물투, 화투를 했습니다. 물리를 워낙 좋아해서. 그랬더니 대학 입시를 치렀지 않습니까? 물투를 쳤는데 100점을 맞았는데 1등급이 안 나와요. 모수가 너무 적어서 100점을 맞았는데 2등급부터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물투하는 친구들은 매니아들만 합니다. 그야말로 물투 공부를 하는 친구들만 해요. 그러니까 100점이 한 반은 나옵니다. 2등급부터, 어떨 때는 3등급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들 너무 자괴감을 느끼더라고요. 엄마가 물투하라 그래가지고 내 인생 망했어. 그래서 제가 아들 언젠가는 네가 뜻을 펼치리라, 걱정하지 마 그랬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때 당시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서울대 석박 과정을 들어갔습니다. 유학 가겠다고 하는 거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해야 된다 하고 잡아가지고